네. 8시 4분입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봤던 거 뽑아보는 것 같긴 합니다. 삼성, 현대, 한진, 한화, 금호, 두산, 효성 주요 그룹 대부분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형제 간 다툼이 있었고 우린 그걸 보면서 막장 드라마야. 돈 많아도 참 힘들 거야. 돈이 무슨 소용이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롯데가 먼저 세워져서 한 70년 됐고요. 우리나라 한국 롯데는 한 50년 됐는데 한 번도 그동안에 경영 분쟁이 없다 이렇게 자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막장은 참 더 기가 막히죠. 국적을 묻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그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 회장의 일본인 부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가 입국했습니다. 왕자의 난을 펼치고 있는 그 두 아들의 친엄마죠. 엄마가 어느 쪽에 쓸까? 뭐 이런 것도 관심이고요.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를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평생경제부 기자십니다. 매일경제신문 주필로 일하셨던 현재 월간 경제풍어를 내시는 배병효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박찬숙 의원께서 그 방송하고 좋은 방송하고 계셨군요. 아이고 예. 모르셨군요. 네, 소문 아이고 좀 죄송합니다. 네, 내주십시오. 그 롯데그룹이 보여주는 왕자의 난 그 전에도 봤었는데 네.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평생 경제부 기자신데. 아이고 정말 이거 못 볼 모습이죠. 그렇죠. 세상에 이런 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말씀이요. 네. 재벌 경영에 대해서 시비가 가장 지금 민감한 시기에 또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정훈 투구를 벌이는데. 네. 이게 사사로운 자기들 이해관계 가지고 말이죠. 막 재벌 가족 경영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네. 막 다 터놓고 지금 뭐 막판 싸움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네, 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게 죽을 때 화약 가지고 불길 속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네. 이러니까 결국은 롯데 국적을 묻게 됩니다. 네. 그렇죠? 롯데 뭐 70년 전에 일본에서 만들고 50년 전에 한국에 이제 롯데가 들어왔는데 네네. 근데 가족 경영이 그동안 쭉 이어져 온 건가요? 가족 경영도 해도 너무해 여기는. 네. 물론 신격호 총괄 회장께서 10남매 장남이시니까 네. 가족들이 오죽 많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계열사가 많으니까 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네. 이거 형제의 난을 보면은 네. 신동빈 체제가 한국 롯데를 이끌고 감으로써 자기들이 소외되고 차별받고 섭섭한 사람 느끼는 그 가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또 이런 도쿄의 거사를 일으킨 거거든요. 아, 네. 이게 롯데그룹의 경영 혁신이라든지 미래 가치 창조라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자기들 순수한 이익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무슨 꼴입니까? 조용히 소문 안 나고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게. 전 국민을 다 부르게해가지고 신선호 신이 신영자 그 네. 이사장이니 신동인 신이 이 사람들이 한 것은 아하. 신동빈 체제가 들어섬으로써 자기들의 사사로운 이익이 침해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네, 네. 아흔이 넘은 그 창업 회장을 모시고 도쿄 가가지고 거사를 벌였던 겁니다. 네, 거기다가 네. 차남이 또 반격을 하고 했는데 이게 참. 말이야 법과 제도와 관련된 것이 내부 시스템에 따른 것입니까?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아니에요. 네. 실제 그래서 쿠데타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네네. 이런 가족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처리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전 국민과 정부가 다 보도록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게 말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네네. 지금 그래서 그런지 신동빈 대 반신동빈 네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뭐 큰아들 대 작은아들 그 엄마는 시게미츠 하츠코라는 이제 일본 부인이 어제 입국을 했는데 네네. 그 제사 지내러 왔어요. 시아버지 제사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이 시기적으로 봐서 제사 때문에 왔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그건 하나의 명분이시고요. 네네. 시게미츠 하츠코라는 분은 이분은 총괄 회장이 일본 롯데를 성장시키는 과정에 절대적으로 협력을 한 집안 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기도 어떤 식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예. 이번에 장남의 도쿄 거사 때 이렇게 지켜보면 말씀입니다. 네. 어머니 시게미츠도 총괄 회장 접촉을 못하도록 한 겁니다. 네, 그 집에 안 가고 호텔에 묵었다면서요. 그것도 접촉을 못하게 차단했다는 겁니다. 거의 아하.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냐? 네. 장남의 일종의 쿠데타가 어머니하고도 반대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느껴져요. 네. 어머니가 총괄 회장을 만나야 된다면 자기한테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게 막았지 않았겠어요. 네, 네. 그래서 저들 언론이 해석하기는 시계미스가 내한하는 것은 차남의 입장을 오히려 두둔해주기 위해서 내한한 네. 것이 아니겠냐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아, 신동빈 그 회장 쪽 입장에 쓸 것 같다 이렇게 말씀. 그렇죠. 이제 객관적인 사실 우리가 깊은 내막은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말씀이죠. 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는데 우리는 신동주 씨 입장을 듣고 나서 그렇구나. 신동빈 씨 저 회장 저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뭐 어디 뭐 눈 감고 뭐 코끼리 네. 정단 만지시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너무 흥분하시니까 냉정하셔야 될 그 기자가 흥분을 너무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아, 미안해요. 제가 성격이 그래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이제 뭐 직접 고용 한 12만 명하고 간접 고용까지 해서 35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그 롯데인데 그렇죠. 그 가족까지 하면 자기들 가족 경영해서 싸움판에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정경련은 최근에 네. 3년 전, 최근 6년 전에 기업의 일자리 창출 고용 실적을 분석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네, 네. 거기에 보면 롯데쇼핑하고 롯데리아가 최상이에요. 아. 가장 많이 했어요. 네, 네. 롯데쇼핑, 롯데리아 이게 우리나라 어쨌든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고 네. 창조경제 시대에 들어가지고도 지금 부산의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그 롯데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국가 경제 측면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네. 이 거대한 기업을 워낙 일부 가족들이 사사로운 개인 소유물처럼 가지고 노는 이런 행태가 전 국민한테 공개가 됐으니 네. 그렇지 않아도 다른 재벌 경영에 대해서 비난이 많이 있는 시점에 이게 공개적으로 했으니 이게 치명적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번의 말씀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어떤 형태든지 간에 형제 간의 경영권이 확립이 돼가지고 끝은 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끝은 나면은 주총을 하든 뭐가 하든 실패한 쪽이 승복하겠느냐? 승복을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아, 네. 그러니 총괄 창업회장이 생존에 계실 때까지 잠복을 하고 있다가도 사후에 더 크게 또 이 네. 나타날는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끝없는 소송전 해가지고 예. 스스로 붕괴되는 쪽까지 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걱정되네요. 하면 불행하기 때문에 네네. 어른들이 있다면 총괄 회장께서 아직도 총명을 저거 하시다니까 네.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핵심을 장남과 차관한테 핵심을 정확하게 성결시켜주가지고 사후에라도 네. 이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좀 제도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회사를 둘로 나누는 왜냐하면 그 총괄 회장의 형제 10남매가 다 하나씩 그냥 회사를 창립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네. 일본 롯데는 장남, 한국 롯데는 차남 이런 식으로 예. 구도가 된 걸로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뭐 여러 사건은 언론에 나와가지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총괄 회장께서 장남이 경영 실패가 안 되겠다 해서 차남한테 했다가 또 차남의 중국 사업인이 뭐 적잖이 보고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을 벌였는데 네. 이 상태에서 그냥 주총이나 이사회 해가지고 수습해봐야 그게 완결이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신격호 총괄 회장이 아직도 총기가 살아남아 계실 때 네. 명확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성계를 핵심 기업 몇 개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수십 개 계열 회사를 전부 어느 아들한테 다 몽땅 승계시키려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면 또 네. 실패라는 겁니다. 네. 재벌 경영에 가장 비판에 초점이 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계열사 50개만 50개, 60개를 몽땅 다 넘겨주려고 하니까 그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네. 편법과 불법이 자행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족 경영의 폐해가 극명하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원이 3명밖에 없대요. 광윤상가. 그게 굉장히 우에서 딱 하고 있는데 그거 그렇게 보십시오. 네. 일본 롯데홀딩스가 한국 롯데까지 다 지배하는 체제로 돼 있어요. 예. 그런데 광윤상가 거기가 이제 결승전에 광윤상의 지분 구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장남이 주장하는 것도 다르고 차남이 주장하는 것도 다르고 이게 말이죠. 네.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손아귀에 쥐고 경영한 이런 스타일. 지금 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2015년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 문제가 주총까지 이제 가겠죠. 갈 겁니다. 가야 네. 되는데 가서 결론이 나서도 나는 완결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해결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다른 삼성재벌이나 현대재벌이나 두산재벌 같은 경우는 이런 분쟁이 났습니다만은 네. 무슨 결론이 났을 때 다 승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한 겁니다. 네. 삼성도 그러고 롯데도 그러고 현대도 다 승복했잖아요. 네, 싸우긴 했지만 결국은 승복했죠. 그렇죠.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했는데
롯데그룹의 지분 구조를 보니까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이거는 팽팽해요. 아하. 팽팽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실패한 쪽에서 흔쾌하게 승복할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네. 다른 재벌 분쟁보다 더 악성이다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신동주 큰아들 신동주 회장은 아버지 이인간 추방을 원한다. 즉 동생 신동빈은 이인간 추방을 아버지는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신동빈은 판단이 힘든 아버지를 꼬드겼다. 즉 유도해서 이 사태를 만들었다 하고 서로 비난전에. 그런데 박 의원님은 신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많이 비쳐요. 예. 또 뭐 인사 지시선이 명령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것도 보면은 네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려나 하는 의문 같은 게 느껴요. 아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총괄 회장이 지시서를 썼는가. 네. 또 합법적인 절차일까. 네.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도쿄 거사하는 과정을 보세요. 그거 보면은 신선호 그 동생 아닙니까? 네네. 신선호 씨가 앞서가지고 신영자 이사장하고 신동실 이렇게 해가지고 장남한테다가 석고 대제도 시키고 이렇게 다 조력을 다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켰더라고. 아하, 네. 그래 해가지고 일본 가서 이렇게 정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네. 그럼 일본에 가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셨어요. 네네. 차남 신동빈을 해임하고 그러면 서울에 오셔가지고 그걸 코멘트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김포공항에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이거 뭐냐 일체 입을 딱 다물고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 네네. 그래서 저는 관측하기로는 저건 신격고 총괄회장의 순수한 뜻이 아니다라고 의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아하. 그 신동빈 회장은 지금 일본에 그냥 있고 다른 오늘 귀국한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그렇습니까? 즉 그 지시서가 총명한 가운데에서 나온 것이냐 지시가 또 아니냐 이것도 쟁점인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재벌의 지배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좋은 것인가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네. 우리가 롯데 가문에 그걸 개인적으로 이제 성문하고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국 롯데가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네네. 이게 지배구조가 잘못되고 경영권이 막 흔들리게 되면은 그게 따른 그 경제적인 피해는 말할 수 없는 거거든. 그렇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재벌 지금 내일 모레 지금 기업인 특별 사면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한창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웬만하면 법적 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사면을 시켜줘야 된다고 하는데 네네. 이런 상황이 자꾸 전개되면 그거 봐라. 저거 어떻게 기업인들 사면하게 이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 삼성의 그 합병 주총까지 대란을 겪은 걸 보셨습니다만은 엘리엇 가지고 여기는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롯데 홀딩스가 지금 한국 롯데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본 롯데 쪽에서 일본 사람들은 보면 일본 롯데는 일본 기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 기업인 일본 롯데가 한국 롯데를 키웠다 하는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어요. 국민들에게 의심받지 않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여기까지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매경제 신문 주필 하셨던 월간 경제풍을 배병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방송 오래 했다는 이유로 자신감 있는 건 아니죠. 경기도가 고향, 수원이 고향이라는 이유로 또 평생 마이크와 함께했다고 해서 마이크 있는 곳으로 와서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방송한 지 꼭 100회가 됐습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일주일 정도 휴가하고 다시 마이크 앞으로 오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